헬스케진 것 같지 않아요? 아니에요? 네. 아이고 지금 앞에 한 두어 명이 시력을 잃은 것 같아요. 선글라스 끼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눈부셔가지고 벌써. 정규님, 행복한 장님 앞에 안 계시고요. 행복한 장님, 정규 어때요? 내 맑은 피부 때문에 시력을 잃어버린 느낌 어때? 우리가 학기초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학기초에 제가 한테 그 최준을 한때 흉내를 많이 냈잖아요. 우리 꼬마 숙녀들 하면서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막 다들 구토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 다음 달에 그 등록 인원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이런 거 다 제 책임으로 돌리는 학원 측의 망부 아래 제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던. 자, 아무튼간에 보고 또 보고. 자, 이거 보고 또 보리라고 읽어야 돼. 보리보리 보고 또 보리. EBS에 있는 수많은 작품들 중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만 내가 모아서 설명을 어떻게 할까, 기억을 하기 위해서 연기의 작품만큼 무조건 어떻게 맞게 할 것인가가 내 고민의 출발점이었어요. 그래서 시작했던 게 뭡니까 여러분? 이 바로 인도의 그 유명한 신 시바의 신. 파괴와 건설의 상징. 파괴도 하면서 건설도 하는 인도의 그 할아버지 같은 신. 그 시바 신의 기운을 잔뜩 모아서 제 머리칼 끝에 모아서 시바문을 만들었던 거고요. 이 시험에 바로 통하는 시바문이 바로 뭐냐? EBS에서 출제 확률이 높은 것들을 선별하여 기억하게 만들자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마무리 총정리 단계에서 그냥 본문 해석해주고 끝나버리면 이게 기억이 남니 안 남니? 안 남지. 줄거리 설명해주면 기억이 남니? 아니야. 문제에서 부딪혀보고 깨져봐야 내게 되는 거거든요. 응? 그래서 이제 실전형으로 정리해보자. EBS 출제 확률 높은 거. 이른바 쉽게 말하면은 작년에 내가 이런 컨셉으로 만들었던 게 3배수 찍기였어. 3배수 찍기. 폭망했죠. 3배수 찍기. 하나도 안 나왔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3배수 찍기 졸라 좋아하는 이것들. 하여튼 선생님 망하면 졸라 행복해. 이상한 것들이 하여튼 과학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 아무튼 간에 3배수 찍기를 했는데 이 삼지창에 하나도 걸려들지 않은 거예요. 이게 하나도 걸려들지 않은 거지. 그래서 작년에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그 예상치 못했던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3인곡이 나올 줄은 천만 뜻밖이었고, 제가 이제 예상 못한 게 꼭 제 탓인 것만 아니다라고 이제 변명을 좀 해보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삼지창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작품 수를 좀 늘리자. 이런 꼼수를 사실은 좀 내가 부려본 겁니다. 3배수면 3개씩밖에 못 고르잖아. 현대시 3개, 현대소설 3개, 고전시가 3개, 셋 그러면은 돼버릴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보다 넓게 광폭 행보를 좀 보여보자.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넘겨봐. 야, 뒤에 수능의 28개년 기출 정리해놓은 거 있잖아요. 자, 넘겨보세요. 1페이지. 자, 그래서 문문문학 같은 경우 이렇게 현대시의 출제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출제 패턴이. 그래서 보시면은 작년에 이제 이용하기 그리움, 고향에 대한 이야기 아니에요. 이시영, 마음의 고향. 작년 키워드 고향. 키워드는 내가 어떻게 맞췄는데 작년 3대 찍기 할 때 자료화면이 있으니까 보면 알아. 근데 고향이 나왔단 말이야. 재작년에 보니까 이제 새가 나오고 그다음에 요거 이제 새가 나오는데 인간의 자연 파괴에 관한 문제인 거고, 요건 이상에 관한 거죠. 요건 제가 적중시켰던 겁니다. 요건 적중시켰던 거. 지금 생각해도 뿌듯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작아래 마을에 내리는 눈. 요게 이제 연기 작품이었고요. 정리해보면 이상에 관한 거였다. 이상. 이거는 이제 고향에 관한 거였고, 여기 내려오니까 출생기는 비용계고기가 연계인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뭡니까? 모더니즘에 해당하는 시라고 말할 수 있죠. 일본은 뭔 개소리인지 못 알아먹는 거 있잖아요. 시작아래 마을에는 뭐 눈이 내리는데 봄인데 눈이 내리고 막 핏줄이 막 통통 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아궁이에 뭐 불을 지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화재로 번질 위험 감소하면서 아줌마가 아궁이에 불 떼고 있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강 건너간 노래는 이제 비연계고, 묘비명이 이제 연기 작품이었단 말이에요. 묘비명. 여기 이제 이상과 현실. 요게 이제 키워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고향이나 이상이나 모더니즘이나 그다음 이것도 이제 이상과 관련된 이상과 현실. 시인의 어떤 불만족스러운 현실, 처지, 시를 잘 쓰고 싶은데 현실과 타협하는 나 자신에 대한 성찰에 관한 이야기. 기본적으로 이제 성찰이 딸려 있는 거죠, 여기도. 이 이상이라고 했을 때는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성찰이 다 딸려 있는 거예요. 요렇게. 그쵸? 그 작년에 이제 고양이 키워드로 나왔던 거고.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을 잘 살펴보면은 자주 나오는 편인데 나오지 않은 작품들을 우리가 꼽아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여기서 살펴보지 않은 것들이 이제 뭐가 있냐면은 낙화 같은 뭐 자연이랄지, 그 다음에 뭐 또 뭐 있을까요? 그 밑으로 내려가서 뭐 그런 정도 지금 안 나온 것들은 대체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연대, 그렇죠. 연대 약자에 대한 연대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어떤 작품이 어울릴까요? 쭉쭉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특별히 이제 나온 게 안 보이는데 이 낡은 집 같은 경우가 그 가난한 친구에 관한 기억 관련된 건데 낡은 집 이런 것들이 그런 종류의 하나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튼 간에 이제 이런 정도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선생님이 이제 올해 현대시에서 나올 만한 작품들 요거 한번 선정을 해봤는데 뒷페이지 넘겨보시고요. 쭉쭉 가볼게요. 자, 뒤로 가서 자 여기 이제 시바문의 작품 목록표 요거 4페이지를 보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 작품 목록 안에서 나의 의도는 뭐냐? 요 작품을 복습 한 번 더 해라. 보고 또 보리. 보고 또 봐라. 현대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그 1회 모의고사에 나와 있었던 파박가에서 단단한 고요는 비연계니까 요건 그냥 놔두세요. 이제 요건 기출은 아니지만 그리고 저겁니까? EBS에 실려있지는 않지만 다 10종 문학교과서에 실려있는 작품들만 선정을 했어요. 쭉 내려가봐. 이게 지금 EBS 아닌 것들 있지. 세일에서 건진 고우의 별빛 요거 6회 요거 그 다음에 전라도 젓갈 5회 4회에서 여러분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던 그쵸 시를 읽으면서 솜털이 그냥 바짝바짝 서는 느낌으로 오글거렸던 바퀴벌레는 진, 화, 중. 어머 그럼 얘가 냉장고 뒤에서 나오다가 냉장고 속에서 나오는 건가? 어머 냉장고 부품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이러면서 끔찍해 했던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야?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요 세 작품 문학교과서 10종에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 요 4회, 5회, 6회 비연계 내가 아무렇게나 선정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오시면은 이제 이용학 선생의 작품이기 때문에 38도에서 선정한 거였고 정지용 선생, 압천 정지용 선생이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앞에 있는 두 작품은 문학교과서에 다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 요 1회 두 작품 그 다음에 4회, 5회, 6회에 나와 있는 비연계 세 작품 요게 교과서에 다 실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 중에 비연계인데 여기서 나올지도 몰라요. 그럴 수도 있어요.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 자 주로 이제 성찰에 관련된 시, 고향에 관련된 시가 최근 기출의 패턴이었는데 EBS 작품 보면은 백록당, 일제치하에서의 민족의 현실, 광장 이런 게 이제 뭡니까? 모던한 시의 하나, 그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그런 계통의 작품인 거야. 그래서 여기다 놓은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봄이 왔다. 그 현실에 대한 그 만족스럽지 못한 느낌을 바탕으로 이상을 추구하는 모습, 이상 요 계열이에요. 율포의 기억도 역시 마찬가지. 생명에 관한 이야기인데 생명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고 그렇잖아요. 율포의 기억, 생명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죠? 자연의 어떤 생명력, 그 다음에 노동의 신성함 이런 거. 이것도 일종의 그 이상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죠. 현실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어떤 이상 계열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달이 저는 사람은 이제 형광펜으로 한번 색깔을 딱 해볼게요. 이 전체 EBS 연계 작품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달이 저는 사람이에요. 이 달이 저는 사람은 조금 이따 우리 문제 풀이하면서 보겠지만은 이게 지금 옆에다가 연대라고 써. 연대. 뭐 고대 말고 연대냐?
마침 또 연대 색깔 입고 왔구나. 응원전이야 뭐야? 연대가 뭐야? 약자에 대한 연대야, 강자에 대한 연대야. 약자에 대한 연대, 약자에 대한 연민, 그리고 어떤 그 약자가 지니고 있는 약한 점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약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에 대한 발견, 이런 게 이제 담겨 있는 작품이거든요. 방금 내가 찾다가 굳이 찾다가 쭉쭉 내려가서 봤던 작품, 쭉쭉 내려갔던 게 결국은 딱 하나, 저 아래에 하나 발견했던 기출문제 중에 하나 있었던 거, 연대를 주제의식으로 담고 있는 작품은 최근에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알겠어요? 약자에 대한 연대 이런 건 거의 없다고. 그러니까 연계 작품에서 고른 것 중에는, 비연계 중에는 물론 있어. 강 건너는 노래 있었잖아. 아까 그 앞으로 가볼까요? 살짝 다시 가볼게. 이 정확해야 되니까 뭐 앞에 가기 귀찮으면 칠판만 봐도 돼. 요 작품이 뭐냐면은 강 건너간 노래 18대 수능에 나왔던 거 요거 있지. 요게 이제 약자에 대한 연대 의식을 담고 있는 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연계 비연계 구분 없이 보면은 18학년도에 나온 뒤로는 약자에 대한 연대 이런 거는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요. 지금 1년, 2년, 3년 동안 개점 휴업 상태예요. 연대 주제의식을 담고 있는 시의 집은 개점 휴업 상태라고. 그래서 약자에 대한 연대를 주제로 하는 작품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그냥 기존의 패턴대로 성찰 위주로 갈 수도 있고 고향에 관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고향은 직전이라서 조금 그럴 수 있고 피할 경향이 높고, 다만 그러니까 이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화자의 어떤 노력 더불어서 약자에 대한 연대, 이 작품 특별히 더 기억을 해달라라는 얘기예요. 다리 저는 사람. 요런 류의 작품이 나올 수 있다 이거야. 꼭 연계가 아닌 작품이 나오더라 하더라도 약자에 대한 연대, 요거 나올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런 의미에서 꼽아본 거고요. 자, 다시 이제 돌아올게요. 현대시 위주로 이제 쓱 살펴봤는데 두 번째로 이제 볼 게 그 현대 소설인데, 사실 현대 소설은 지금 봐봐. 만세전 1회 우리가 풀었던 거 만세전 일제치하죠. 그 다음에 순이삼촌 해방 직후죠. 우리 동네 황씨 근대화 산업화라고 한번 써볼게요. 여기는 일제 써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해방 직후 줄여서 해방이라고 써보시고, 자, 여기는 이제 근대화 산업화니까 근대라고 써보고, 그 다음에 얘는 제3인간형은 요거는 이제 복잡한데 전쟁이 가장 큰 중심 사건이니까 전쟁이라고 옆에다 써볼 거야. 4번 전쟁. 4회에 우리가 풀었던 제3인간형이 6.25 전쟁이 가장 핵심적 사건이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전쟁 전에 밝았던 사람이 어두워지고 전쟁 전에 어두웠던 사람이 다시 밝아지고 요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문 앞에서 근대, 그리고 요 마지막에 내가 한 대 모아놓은 건데, 여기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풀었던 거 아니에요 이거? 그쵸? 요거는 지문에 두 작품 넣었고, 한 대서 울다라고 하는 거는 보기에다가 심지어 확률을 높이기 위하여 무조건 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모하고 어둠의 호흡 같은 경우, 이모는 근대화 과정에서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여성 형제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렇게 집안일을 다 해내는, 어둠의 혼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랬어? 해방 직후 이렇게. 내가 이제 요거는 근데 이제 요거는 전부 내가 지금 체크해놓은 것들이 보면은 뭐야? 전쟁, 해방, 일제, 근대 이런 거잖아. 하나 더 붙이면 이제 공간을 기준으로 이해한다 그러면은 우리 동네 황씨 같은 농촌이라는 공간적 배경, 이것도 이제 자주 나와. 자, 아무렇게나 내가 꼽은 게 아니다. 다시 앞으로 가볼게. 기출 3문을 봐봐. 여기 이제 바로 앞에 있네. 봐봐, 앞장 넘겨봐. 자, 18개년 수능 기출을 보시면은, 자, 사막을 건너는 법이 이제 베트남 전쟁. 요거는 배전이라고 쓸게요. 베트남 전쟁이에요. 근데 자전거 도둑은 이제 뭐 근대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천병풍경은 일제 써봐. 5개년까지만 갈게. 5개년까지만. 4번은 농촌이자 근대라고 이제 쓰시면 되겠고, 이제 이문구 선생, 우리 동네 황씨. 그 다음에 이제 시장과 전장 말 그대로 전쟁. 여기까지. 자, 5개년 기출을 딱 보니까 어때? 전쟁 아니면 근대 아니면 일제 아니면
이런 식이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소설은 예측하기가 상대적으로 좀 쉬워요. 그 뭐냐면은 다 거기서 그리거든. 그래서 일제 아니면 해방 아니면 전쟁 아니면 근대 아니면 이런 식이야. 농촌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특징. 요거 이제 결합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직전에 베트남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전쟁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거, 본격 전쟁 소설 이런 거는 중복되게 연달아 나오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래서 근대 아니면 일제, 전쟁은 직전에 나왔으니까 좀 그렇고 근대 아니면 일제, 그리고 농촌 이런 데다가 우리가 좀 집중을 해봐야 돼. 해방 이렇게 해방, 일제, 해방, 근대, 일제, 해방, 근대. 알겠죠? 그래서 내가 여기다 잔뜩 집어넣는 게 뭐였어요? 일제 치하 만세전. 알겠죠? 일제 치하 만세전, 해방 순위 삼촌, 그 다음에 해방 어둠의 혼, 해방 어둠의 혼. 이해되죠? 그 다음에 예, 근대 우리 동네 황씨, 근대 우리 동네 황씨. 그 다음에 문 앞에서, 그리고 이 보면은 이제 이모, 요런 정도. 그런 이유 때문에 다 선정을 해놨던 거거든. 알겠죠? 잘 봐두시라는 이런 얘기야.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자, 이제 고전 시가를 한번 봐봐. 고전 시가. 고전 시가 같은 경우는, 자, 선생님이 이제 북천가에다가 형광펜으로 색깔을 해보라고 하고 싶은데, 이제 출제자가 그 코로나 국면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지금까지 냈던 패턴대로 되잖아? 그럼 이제 올해는 반드시 유배 가사가 나와야 돼요. 요거는 이제 선생님이 조금 더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건데, 유배 가사가 나올 확률이 되게 높아요, 올해는. 원래 작년에 나왔어야 되는 거거든, 만원사. 근데 지금 니네 살살 봐준 거야, 작년에. 그래서 봐주는 거 없이 낸다. 봐주는 거 있기 없기? 없기. 그러면은 북천가가 나올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제 넣어놓은 거야. 1회. 거창가, 그 다음에 우국가 같은 경우는 이제 현실 비판, 거창가, 우국가 현실 비판. 얘도 현실 비판. 그렇죠? 그리고 이제 향삼들곡도 현실 비판. 이렇게. 자모사는 특이한 주제의식,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면왕정가는 자, 자연 속에서 니나노. 이거죠. 자, 여기다가 이제 형광펜을 색깔하겠습니다. 면왕정가. 양극인데, 자, 잘 봐야 돼. 선생님이 이제 예측하기로는 유배 가사가 나올 확률이 되게 높은데, 잘 봐. 일종의 이쪽 양 끝을 이렇게 지정을 해본다면은, 이런 식으로 양 끝을 지정을 해보면은, 극단적으로 반대편에 유배가 있다면은, 그 반대편에 자연 속에서 니나노, 자연조와 속세의 실어. 둘 중에 하나, 요 사이에서 이제 문제를 내게 돼 있거든. 네? 여기는 지극한 속세의 극단으로 가서 벌 받는 상황. 속세의 극단에 가서 쓴맛을 보는 거죠. 속세의 극단에서 쓴맛. 이건 정반대편의 자연의 극단으로 가서 꿀맛을 보고 있는 거고. 이게 꿀맛, 쓴맛.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간에 뭐가 있을까요? 빨간 맛?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자, 여기는 유배, 여기는 자연. 이 사이에 뭔가를 내게 돼 있다고. 근데 정상적으로 되잖아? 그럼 올해 이걸 낼 차례야. 작년에 원래 나왔어야 돼. 근데 코로나 국면을 또 의식해서 니네를 또 살살 다루려고 맘먹잖아? 그럼 이제 얘가 나올 거라고. 얘가 나올 거야. 아주 익숙한 주제의식.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면왕정가, 요걸 이제 작년 같으면 야 때려쳐 무슨 면왕정가가 나와 이렇게 했을 건데, 작년에 한번 우리가 당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있는 거죠. 이것도 봐야 된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 이제 이거 EBS에 전문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휘를 암기해 오셔야 되겠다. 다음 주에 테스트를 보겠습니다. 어휘 암기. 출력해가지고 나눠줄 테니까 요거 암기해 와야 돼. 다음 주 저거 테스트 볼 거야. 저게 나올 확률이 높아. 뒤통수 때리면 저걸 내게 돼 있다고. 알겠어요? 작년 같으면 저거 무슨 미쳤어? 저거 왜 공부해? 안 나와! 이렇게 했을 텐데 올해는 당하지 않겠어.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뭐야? 유배가사 북천가. 정상적인 정신머리로 낸다. 그럼 얘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딱 그 차례가 됐어. 기출문제를 봐. 이 보니까 한 장 더 앞으로 또 넘겨야 돼. 이 보면은 딱 때가 됐어. 때가 됐다고. 응? 그러니까 이제 이거 봐라. 3위인고.
3인 곱합. 요거는 이제 우리가 뭘로 치지 않는 거야. 이게 연분 지정 아니야, 연분 지정. 자, 밑으로 내려가서 월성한 16경과 자연조화. 일동장유가 사신으로 일본 갔다가 지은 이야기야. 일본에 사신으로 갔다가. 연행가는 청나라로 사신으로 갔다가 지은 노래야. 그런데 내가 이제 맞췄던 게 이 연행가 적중시켰죠. 비가 연달아 2년 다 맞췄고 한 해 건너뛰고 월성 16경가도 맞췄는데 이렇게 맞춰야 정상이거든. 정말 짜증나요, 작년. 정말 짜증납니다. 여기까지만 봐봐. 그러니까 지금 사행가사 이게 사행가사가 나올 때가 됐어. 밑으로 쭉 봐봐. 사행가사가 어딨니? 없잖아. 없어요. 이 사행가사가 그 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일 영역이거든요. 나올 때가 됐다라고 나는 생각했던 거고 나온 거야. 사행가사, 사신기행가사. 어? 그리고 이제 요거 이제 임금에 대한 충성. 알겠어요? 이것도 다시 사신, 자연조화. 요건 뭐 임금에 대한 충성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지금 유배가사가 나온 적이 있니 없니? 없어요. 어디 있어? 없잖아. 유배가사 어디 있어? 없어. 이 북창가는 북천가가 아니라 북창가다. 나 처음에는 내 눈을 의심했어. 아, 북창가인가? 근데 북천가더라고. 북창가하고 북천가는 달라요. 요것도 이제 숨을 찬자야. 이것도 유배가사야. 유배가사 나온 지 얼마나 오래된지 봐라. 내가 왜 나온다고 얘기하냐면 12학년도 대수능에 나왔잖아. 몇 학년도? 12야, 12. 자그마치 10년 전이야, 10년 전. 9년 전이지, 정확하면 9년 전. 근데 이제 9년 전에 나온 게 중간에 유배 관련된 건 하나도 없어. 나올 때 됐다니까? 방기가 잦으면? 그래, 그게 나오잖아. 아무튼, 나올 때가 됐다. 유배덩이 나올 때가 됐다. 맞이하라, 유배덩을. 알겠죠? 냄새 안 나니? 난다고 나는.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8개년 기출을 바탕으로 패턴을 보아하니 올해 이제 나올 만한 것들이 짐작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고 마지막으로 이제 고전 소설을 봐봐. 고전 소설도 예측하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봐 흥보가 이거 판소리 요건 한번 써볼 거예요. 옆에다가 이 판소리라고 한번 써볼게요. 이 흥보가 옆에다가 요거는 판소리야, 판소리.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하는 거죠. 판소리계 소설이 또 나올 때가 됐어. 그래서 이래다 놓은 건데, 기출 보여줄게. 봐봐. 이춘풍전, 요거 밑으로 내려가서 춘향전. 이것도 이제 판소리계 소설이야. 옆에다 써놔. 춘향전도 판소리라고 써놓고, 춘향전, 판소리계 소설 써놓고. 이거 이제 옥주호연은 이제 여성 영웅 소설이잖니? 이건 옆에다 쓸게. 자, 요거는 여성 영웅 소설이야. 잘 기억해놔. 이 기출 한번 보여줄 테니까. 운영전은 삐리삐리 사랑에 관한 이야기. 구운몽은 이제 이 잡다하게 여러 가지가 너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냥 환몽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몽자로 끝났으니까 몽자류 소설이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주제의식을 뭐라 딱히 정할 수가 없죠. 다양하게 나오고 전쟁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사랑도 나오고 그 종교도 나오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뭐라 딱 집어 말할 수는 없어. 근데 이제 아무튼 간에 이제 잘 봐. 이거 적었지. 그럼 봐봐. 이제 기출을 본다. 기출 보시면은 내가 왜 그렇게 판소리기 얘기를 하느냐. 토끼전 때문에 레빗! 헤이! 레빗! 16학년도에 나오고 안 나왔단 말이야. 판소리기의 소설이 자그마치 지금 5년 동안 개점 휴업 상태라고. 아, 보라고. 지금 안 나와. 16학년도 이래로 토끼전 이래로 판소리기 소설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없다고. 나올 때가 된 거야. 알겠어요? 나올 때가 됐어. 판소리기 소설. 그리고 최고원전은 일종의 뭐 영웅 소설 계열이고 유씨 3대록은 이제 가정 소설. 임장군전 뭐 영웅이자 전쟁, 사시남정기 그러면 이제 뭐 가정 소설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박시전 여성 영웅에 관한 작품도 4년 전에 나오고 안 나왔잖아. 그치? 그리고 남녀간의 사랑에 관련된 것도 참 나온 지가 오래됐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숙향이도 여성 영웅이긴 한데
예, 사랑도 있고요. 요거 이래로 사랑에 관한 얘기는 거의 없어. love. 새로운 시도였는데 먹히지 않았어. 자, 러브야, 러브. 러브 아니면 야, 이 정규가 제일 비우고 있네. 야, 정규가 맨 앞에서 오늘 비우는 역할 똑똑히 하고 있습니다. 어? 자, 그래서 이제 올해 고전 소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다. 판소리계 소설 아니면은 러브 판소리. 알겠어요? 판소리 러브. 그 춘향전인가? 러브도 있고 판소리? 춘향전? 흥보가 형광펠따리네. 흥보가 색깔. 흥보가 색깔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옥주호연도 색깔 딱 해놓고 옥주호연 여성 영웅 됐냐? 그 다음에 그 운영전도 형광펜 한 번 더 색깔 운영전. 주제를 놓고 보면은 요 세 개 중에 나오는 게 되게 높아요. 주제를 놓고 보면 주제. 사랑 나온 지 너무 오래됐어요.